안녕하세요. 행정대행소법 공부방법을 맡은 30기 김도아입니다. 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년 반 정도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수험 기간 동안에 뭐 알바를 병행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저는 이제 대학을 중퇴했거든요. 중퇴를 하고 이제 이수학점도 2학기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점도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1에 가까운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완전 순수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도 반년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물론 1차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했지만 46점을 맞았어요. 첫 해에. 근데 보통 이제 대학동에서 46점이라고 말하면 보통 거의 선생님들이 말하기에는 뭐 아무런 이제 준비를 안 해도 46점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1년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올해는 62.47 평균 62.47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열심히 진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저희 동기 노무사님들처럼 막 엄청난 뭐 공부 방법이 있다거나 뭐 원래부터 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준비해온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인데 크게 제 생각에는 뭐 이해, 암기, 답안 작성 이렇게 세 가지 틀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각의 과정들을 이제 개별적인 거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각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해와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해랑 암기는 그냥 거의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시기 전에 이제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제는 뭐 목차를 암기할 때 이의 요건 효과 절차 뭐 이런 목차가 있고 어떤 목차는 뭐 문제점 문학판검 이런 식의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뭐 암기의 지속성이라든가 암기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는데 아직도 모르는 구절이나 모르는 구문들이 나와요. 저희 수험생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쿨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 문장을 처음에 봤을 때 뭐 불가쟁력이나 제소기간의 취지라는 걸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는데 일단 외웠어요. 일단 외우고 나서 어쨌든 간에 뒤에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대상적격 중에 진짜 행정 처음 배우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문장 읽어보시면 뭐 일단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성립한 뭐 법적 효과를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소송이다. 진짜 어려운 말들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해를 하겠는데 공정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외웠어요. 일단 외우고 나서 근데 이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 뭐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뭐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제가 이거를 이제 그냥 이해를 안 하고 일단 머릿속에 넣었어요. 머릿속에 넣고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 두 문장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제 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해랑 답안 작성은 어떻게 연관 지었냐? 근데 이제 책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답안 작성을 생각하라는 게 뭐 답안지의 목차 아니면 답안지의 디자인, 답안지의 분량 같은 걸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문구나 구절들이 있어요. 꼭 있으실 건데 그냥 이런 건 나중에 답안지에 써도 좋겠다라고 이제 간단히 이제 생각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해랑 암기랑 답안 작성 중에 보통 이제 암기를 가장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들 하시는데 사실 수진 쌤도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하세요. 뭐 암기에는 왕도가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뭐 머리 감으면서 외우고 밥 먹으면서 외우고 잠자기 전에 외우고 진짜 왕도가 없는데 굳이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목차부터 암기를 하세요. 목차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먼저 목차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를 선별을 하세요. 근데 주요 키워드를 선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이 이제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그 제3자의 소송 참가란 내용이에요. 이 목차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인데
사실 이거를 전부 다 처음에 외우기는 못해요. 제가 대학동에서 본 사람들도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 절대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16조 1항 아니면 이제 효력이 미치지 제3자에도 미친다 혹은 미리 뭐 공격 방법을 제출한다 뭐 권익을 보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 나름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이제 외웠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각 목차별로 이제 이 키워드를 암기하셨다면 뭐 목차가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뭐 1번 따로 외우고 2번 따로 외우고 3번 따로 외우고 4번 따로 외우고 하다가 1, 2번을 또 따로 외우고 3, 4번을 또 따로 외우고 이제 마지막에는 1번부터 4번을 한꺼번에 외우세요. 한꺼번에 외우시면 진짜 나중에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쓸 수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생기세요. 그렇게 해서 암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정쟁송법의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행정쟁송법은 그 행정법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저희가 행정법이 총론, 쟁송법,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행정쟁송이 이제 처음에 진입장벽이 가장 어렵다 혹은 이제 논점 일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행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총론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총론을 어떻게 그러면은 뭐 5급 공채나 뭐 교수전화 이런 걸 강의를 사서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으시고 홈페이지 가면은 무료 특강이나 입문 특강 같은 거 있으세요. 그거를 먼저 꼭 들으시고 이제 그래야 이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과목이든 그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특히나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절차, 흐름을 규정해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은 거 보시면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뭐 소를 제기할 자격과 실익이 있는가? 이게 뭐 원고 적격과 협의 소익 그리고 내가 소를 제기할 뭐 자격과 실익이 있으면 어떤 걸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가? 이게 대상적격 문제고 그렇다면 뭐 어느 기간에 어느 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법원 관할이랑 뭐 제소기간 문제예요. 그래서 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정도를 준비하고 뭐 소송 중에는 뭐 그렇다면 뭐 제3자의 소송 참가가 가능한가? 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가? 병합이 가능한가? 이렇게 소송 중에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소송이 끝나면 뭐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뭐 소송의 판결이 이제 효력이 뭔가, 하면 기판력, 기속력, 뭐 이렇게 특이급 쟁점들을 지금 제가 순서대로 흐름, 말 그대로 소송 전, 소송 중, 소송 후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그게 이제 행정쟁송법이 처음 준비할 때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지금 사실 뭐 선택 과목 이제 공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직 영순환인데 뭐 이제 선택 과목을 안 하시고 1기로 먼저 진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기를 빨리 들으세요. 연기를 무조건 빨리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들으셨다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를 빠르게 1, 2일 내에 빠르게 읽으세요. 읽으시고 나서 제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벌써부터 추천하진 않거든요. 근데 행정쟁송은 양이 진짜 작아요. 양이 진짜 작아서 이제 주요 쟁점 정도. 근데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만 알아도 뭐 뒤에 나오는 당사자 소송 혹은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다 이제 통용될 수 있으니까 뭐 주요 쟁점 많아봤자 한 15개, 10개밖에 안 돼서 25점 단문으로 이제 방학 때 외우기엔 딱 적당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연기 방학은 이렇게 보내시고 1기 때 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면 보통 1, 2회 독은 다 마친 상태라서 예습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깊은 예습 말고 뭐 내가 수업을 들어왔고 공부를 해봤으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업 때 들어야 될지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 또 똑같아요. 이해랑 암기에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하시고 2기 때는 그래도 답안지를 좀 쓰셔야 돼요. 이제 학원에서도 답안지를 쓰는 방법들을 이제 연습시킬 거고 그래서 이제 암기가 너무 잘 돼 있으면 또 시간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덜어내는 작업도 해보시고 뭐 목차 짜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중요한 건 진짜 3기랑 3기 이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쟁송은 논점 일탈이 가장 많은 과목이거든요.
가장 많은 과목이라서 암기는 시험 전날까지 하시되 쟁점 찾기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쟁점 찾기 연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림동에 있는 유명 강사님들을 다 모의고사를 2, 3기 다 구해서 쟁점을 잡는 연습만 했어요. 쓸 시간까지는 없고 차라리 저는 그때 백지복습으로 암기를 하되 그냥 썼거든요. 그냥 쟁점을 찾았어요. 쟁점만 쓰고 넘어가고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쟁점을 찾는 연습이 마지막에 이래야 이제 사고력이 늘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전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저 친한 선생님이 시험 전날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예요. 카톡이에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전범위 1회독 성공하시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단권화의 중요성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단권화를 뭐 엄청 열심히 하신 편은 아닌데 아까 김성환 노무사님도 말씀드렸듯이 단권화 꼭 하시고 제가 이렇게 시험 끝날 때 뭐 쿨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시험 끝난 날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유유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저는 엄청 떨어진 줄 알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고 나면 무조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시험 끝날 때까지 이제 합격 발표 날 때까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저는 그래도 진짜 작년 1년 동안 알바하면서 엄청 열심히 수험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 뭐 31개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